안녕하세요. 하루 5분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동, 다이어트, 식단하실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질 섭취를 줄이는 걸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당이 어찌나 달고 맛있는지. 대신 당질 섭취를 줄이는 대신 늘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운동할 때는 단백질 섭취를 좀 더 눈에 띄게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단백질을 꼭 챙겨 먹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중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피부, 머리카락, 호르몬 등을 구성하고 있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대부분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는 사람들은 근성장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단백질을 꼭 챙겨 먹을까요? 근육은 단백질이 동화작용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성장하고 증가할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부분적으로 고갈시키면 일부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운동 후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으면 글리코겐을 다시 저장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근육 세포가 대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 류신은 아미노산의 근육 합성과 회복의 90%를 차지합니다. 한 번에 3, 4지 류신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반응을 최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손상된 근육의 회복과 재생을 도와주기에 한 번 섭취할 때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만 먹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운동 후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과 글리코겐 생성 및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은 근육의 단백질 분해를 감소시킵니다. 양질의 효과를 보려면 적절한 중간 농도의 인슐린 수치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분해 또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은 개인 건강 상태, 연령, 성별, 체중, 운동량 및 식사량 등의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적어지면 근육 성장이 느려지고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영상은 저희 채널에 있으니 꼭 한 번씩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단백질 분해는 주로 취침 시 일어나므로 분해가 일어난 직후인 아침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근육 합성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보통 3-5시간 동안은 단백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근육 합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계속해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3-5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면 근육 합성 반응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아미노산 민감도가 낮아지므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관련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할 때 닭가슴살,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만 드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백질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 식품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 식품들은 단백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달걀, 모유, 우유, 콩 등이 완전 식품이라 저는 동물성 단백질만 섭취하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도 골고루 섭취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비하면 우수하지 않지만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한 근 성장이 가능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그로 인하여 열량 또한 높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등을 낮추어야 하면서 단백질 섭취는 늘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동물성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대신 섬유질, 마그네슘 등 다른 주요 영양소들을 제공해주기도 하며 콜레스테롤 및 포화지방산 함량이 낮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건처럼 동물성 단백질은 전혀 먹지 않고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B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남성들에서 가지고 계신 오해로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동일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천연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으로도 불리우지만 매일 많은 양을 먹지 않는 이상 생체 내에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리된 형태로 섭취할 때 많은 양의 이소플라본은 파괴되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소플라본 때문에 콩을 먹지 않는 것보다는 일회용 포장재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단백질은 조금 특별합니다. 단백질은 교체작용, 즉 끊임없이 아미노
아미노산을 교환합니다. 체내에서 단백질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합성되는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 및 분해 과정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절 기능으로 단백질 교체는 주로 소장, 근육간, 신장, 두뇌, 헤모글로빈 등이 관여합니다. 단백질 분해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기관은 간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질수록 단백질 분해가 둔감하여 우리 몸의 근, 감소 등 단백질이 분해되는 증상에 대해 둔해집니다. 간에 유입된 아미노산의 일부는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고 식사 또는 호르몬에 의해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을 조절하는 것도 다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 성장, 근 감소를 걱정하신다면 간 건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